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뚜니TV의 뚜니아빠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 그리고 S&P 500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의 특징은 일단 웬만한 것은 제가 다 경험을 해봤고 투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계좌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또 돈을 잃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꼭 실패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올리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과 S&P 500.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눈에 보는 미국 3대 주가 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다우, S&P 500, QQQ. 자, 최근 5년 상승률을 보니까 48.71%로 다우 평균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S&P 500이 85% 약, 그 다음에 나스닥이 11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시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이 이렇게 투입된 QQQ 나스닥이 S&P 500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많아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대신 떨어질 때 S&P 500보다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썸머랠리가 올까 말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반대로 지금 끝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건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가 S&P 500과 QQQ,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뒤처진 다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잘 정리된 기사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 키움에 들어가면요, 이 ETF 자산 상위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F 거래, 자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클릭해 보면 ETF 중에 어떤 게 인기가 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ETF 자산 상위를 보면 역시나 SPY가 가장 높은 자산 보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SPY보다 이 VO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S&P 500처럼 똑같이 1등부터 500등의 기업을 이렇게 다 매수하는 것은 동일한데 VO가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일이 좀 달라요. SPY는 1993년도, VO는 2010년도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늦게 나온 만큼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들 투자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좋아하는 이 QQQ,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QQQ가 다섯 번째로 높은 자산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어떤 뉴스냐 했더니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제 국장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으로 이제 이민을 많이 갑니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국장은 진짜 제가 봐도 답이 없어요. 지금 6월 6일자로 보면은 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애플에서 테슬라로 이런 식으로 변동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물려주지 않아요.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 또는 애플, 테슬라, 그리고
이런 S&P 500 같은 거를 더 물려주는 게 대세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안 물려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따 제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이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ETF는 다 아시죠? 혹시라도 이제 모를까 봐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ETF는 특정 자산, 지수를 담는 바구니로서 뭐 펀드, 주식의 장점을 모아놓은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산 투자가 손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다양하고 무엇보다 이제 실시간 샀다 팔았다 하는 이 대응성이 좋다. 그래서 ETF의 어떤 거래량이 펀드나 주식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 해외 주식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또 ETF를 해야 되냐. 저도 사실 투자 실패를 워낙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를 잘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 형님 같아요. 워렌 버핏 형님이 뭐라고 했죠? 내 유산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10%는 국채에 투자하라. 근데 인덱스 펀드가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모든 주식을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나중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덱스와 ETF 펀드를 이렇게 내놓은 존 보글 회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뱅가드 그룹의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회전율은 낮추고 좋은 포트폴리오로 전략을 해서 아무튼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자, 이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더 보면 그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리이리하지 말고 신념을 갖고 장기 투자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존 보글 회장님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월가의 성인이라는 호칭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 분들이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하면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윗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걸 믿고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자, 일례로 한번 볼게요. 일례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노란색을 표시한 게 코로나 때 이제 정말 마이너스 한 30% 이상이 이제 S&P가 폭락을 했는데 이때 대부분 무서워서 다 주식을 손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 한 대씩 계속 날아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존버해라. 결국 존버했더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의 포인트는 역시 시간이 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P 500의 어떤 연평균 수익률을 이제 그래프로 좀 확인하면 30년을 통계로 냈을 때는 한 10%, 뭐 10년, 뭐 14%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제 자료입니다. 아무튼 S&P 500이 그래도 8에서 10% 정도는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경제를 이끄는 그런 상위 10개국의 어떤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비중은 1.9%밖에 안 돼요. 미국이 24%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중이 나른 1.9%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뽕에 심취해서 전재산 또는 모든 돈을 넣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이 부분도 정말 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S&P 500에 넣고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부터 이제 미국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막 다 주식을 막 다 샀어요.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막 이것저것 다 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디즈니, 알파벳,
뭐 애플, 뭐 심지어는 뭐 이때 당시 게임스탑도 막 다 샀어. 근데 이렇게 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때 아마 한 1억 이상 어떤 매매 차익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다 빠졌을 땐 진짜 무서웠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S&P 500의 장기 투자 실증 사례를 보면 20년 정도 하면 손실확률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투자하면 46.7%, 한 달이면 36.4%.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에 투자할수록 내가 그 손해볼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제 계좌예요. 오늘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과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 딱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뭐 사실 0.8%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내일 보면 다 마이너스 낼 확률이 되게 높고요. 대부분 다 국내장에서 뭐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삼성전자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이때 만약 삼성전자가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뭐 구글을 샀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후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존버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 그냥 제 그래프를 제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고, 야, 역시 답은 미국 시장과 해외 ETF다 라는 부분들 한번 통찰력 있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S&P 500에는 어떤 종목이 그럼 들어있을까 라고 봤더니 비중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메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중이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든 종목을 개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역시 S&P 500이 정말 그만한 보험이 그만한 ETF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사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신경이 많이 쓰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S&P 500 사시는 것을 초보자라고 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것도 이제 키움에서 갖고 왔는데 QQQ 나스닥과 S&P 500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매년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QQQ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다만 떨어질 때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면 QQQ를 사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ETF의 자금 흐름을 보시면 S&P 500 물론 좋지만 수수료가 더 이제 보수가 더 싼 VO가 더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을 사셔도 좋고 VO를 사셔도 너무 좋다. 그러나 좀 더 제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렴한 VO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긴 시간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요약만 봐도 괜찮아요. 미국 주식 그리고 해외 ETF가 결국은 답이다. 국내 주식은 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국심으로 하다가 제 계좌 봤죠? 골로 가는 거.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야 돼요.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가치는 그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P 500의 수익률은 8에서 10%, QQQ는 10에서 12% 정도 되니 변동성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QQQ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하지 않아도 그 S&P 500만 잘 가져가도 100명 중에 10등 안에는 든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투자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미국 주식과 해외 ET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맞춰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 투자와 관련된 것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실패 사례도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